우리 지금 지니그룹의 라방을 매일매일 시스템으로 아침 10시 하는 것은 우리가 이용님이 잊혀진 계절을 작사 작곡하셔갖고 평생 음반 소득을 벌듯이 우리 사장님들도 이렇게 음반 소득을 벌 수 있는 인세 소득을 구축하기 위한 한 걸음씩 매일 이렇게 전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생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던 삶을 영위하시면 굉장히 뒤처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라방에 24분 들어오셨네요. 26분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 누구시죠? 아까 정미애 사장님인 것 같아요. 정미애. 제 기억으로 맞나요? 정미애 사장님 다음에 김용만 사장님이 아차 하고 이렇게 따닥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우리 김용만, 제가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라방에 진이에 우리 개그맨 김용만 씨가 있나? 라고 제가 잠깐 조크를 했는데 기분이 안 나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기억으로는 정미애 사장님이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정미애 사장님한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처음으로 출석해 주신 정미애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와. 어제는 우리 사장님 누구시죠? 제가 기록을 안 해놓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죠? 어제는 기록을 안 해놨는데 큰일 났네요. 누군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놨던 것 같은데 찾아보고 오늘은 정미애 사장님한테 이 책을 언제 만나든 어떻게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엊그제 10월 27일 자료 다 보셨어요? 너무 좋죠? 10월 27일 자료, 그 다음에 어제 완전 끝장판을 우리 올려드렸죠. 미세 전류기에 대해서 우리 강미진 사장님이 어떻게 쓰시라고 라라 에너지 테라피 이래갖고 PPT 자료를 그대로 올리신 거를 우리 사장님들께서 다 활용하셔서 밖에 나가셔서 천하무적으로 사람들을 리크루팅 하는데 정말 좋은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공개했어요. 그 좋은 자료를 꼭 활용하셔서 사장님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정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그게 누구냐면 김미경 TV에 한의사분이 나오셔서 한의사분이 나오셔서 이명난청 완전히 완치될 수 있습니다 라는 책을 소개하는 김미경 TV에서 나온 한의사 책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지니그룹 사장님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지 리플을 달아주세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드시는 분한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공모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원하는 답을 써주신 분이 거의 없으셔서 조금 제가 아쉬웠어요. 실제 그 영상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다 10월 18일 날짜 10월 18일 날짜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명 환자, 이 습관 안 고치면 당신도 이명 옵니다. 뭐 이러면서 귀 건강 해치는 최악의 생활 습관 이러면서 민예은 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명난청 완치 설명서라는 책을 오픈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주로 한 이야기를 미세전류기를 이용해 갖고 제가 포인트를 제 몸에다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뭉치면 제가 책이 여기 있다 그랬죠? 오늘은 이명난청에 대해서 그 다음에 메니에르병, 이석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결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목이 뭉친 사람의 99%는 아프다. 목이 아픈 사람의 99%는 뭐가 뭉쳤다고요? 목이 뭉쳤다. 그럴 때 여기 T자로 연결하셔갖고 요 귀 앞에 뾰족한 부분으로 이렇게 씹다 보면 이 턱관절이 움직이는 라인이 있어요. 턱관절이 움직이는 라인에 요 뾰족한 부분을 쏙 밀어 넣으시면 이렇게 얼굴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30여 분이 지금 방송 듣고 계시죠? 리플을 한번 답글을 달아볼까요? 댓글을. 어디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실제 어디가 움직이나요? 눈, 볼, 입술, 실룩실룩, 얼굴 반쪽이 다 움직이죠. 얼굴 반쪽이. 그래서 항상 우리 사람들이 미니탑에 T자를 연결하시거나 셀프닥터에 파워봉 연결하셔갖고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귀 앞에 있는 요 턱관절 앞에 있는 여기를 꼭 한번 1분 정도 1분도 안 하셔도 돼요. 30분 정도, 30초 정도 이렇게 진행하셔도 얼굴 반쪽이 굉장히 잘 움직이고요. 이렇게 뇌신경 12쌍 중에 2쌍이 여길로 내려가요. 10쌍은 후두골 상경추 라인으로 내려가서 뒷목을 타고 척추에서 꼬리뼈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2쌍은 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얼굴까지 이렇게 진동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더니 제 얼굴이 어때요 지금?
반쪽이 올라붙었죠. V자 이렇게 올라붙었죠. 여기가 지금 통통하게 채워지는 느낌이 드시죠. 이렇게 가서 갖다 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눈이 이렇게 엄청나게 웨이브가 많이 지죠. 눈이. 그러면 눈이 촉촉해질까요? 건조해질까요? 눈이 엄청나게 촉촉해져요. 그래서 눈까지 촉촉. 눈이 촉촉해진다는 이야기는 어때요? 눈이 뻑뻑하지 않죠. 그럼 눈이 뻑뻑하다 보면 우리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곤한 사람들이 눈이 촉촉하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갔다 하면 눈도 촉촉, 코도 촉촉, 입 소관도 촉촉, 침도 잘 나와. 그래서 요 포인트 한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신 곳이고요. 한의학적으로 이 귀 앞에 이렇게 내려가시면 이문이라는 데가 있고 천궁이라는 데가 있고 청해라는 데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귀를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가 볼게요. 귀를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가도 어때요? 결국은 얼굴 반쪽이 움직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미세전류기가 장점은 뭐냐면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예요. 휴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버스를 타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하철을 타도 할 수 있고요. 운전을 하면서도 틈틈이 우리가 피곤하기 전에 먼저 하시고요. 눈이 피로하기 전에 먼저 진행을 하시면 눈물이 이렇게 촉촉하게 나오면서 뻑뻑한 느낌이 없으니까 어때요? 너무 시원하죠. 그 다음에 날파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나 심장의 기운이 떨어지면 우리 날파리가 온 이게 전신을 이게 세상 밖으로 날아다니는 비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눈의 비문증이나 안구 건조증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뻗어나가는 신경을 자극시켰을 때 눈이 촉촉해지면서 개선된다는 것을 제가 직접 제 몸으로 시연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턱관절, 그래서 턱관절 라인을 갖다 댔더니 너무너무 더 잘 되죠. 그래서 여기 쪽이 뭉치면 구안화사가 오는 거예요. 구안화사. 구안화사는 3차 신경통이라 그래서 신경이 노화됐을 때 오는 게 구안화사고, 똑같은 증상이긴 하지만 얼굴이가 이렇게 돌아가는 안면마비는 뇌에 있는 혈관의 문제예요. 뇌에 있는 혈관의 문제든 3차 신경이 와서 구안화사가 왔든 결국은 비슷한 모습이에요. 얼굴 모양으로는 나타나는 증상은. 그러나 치료 포인트는 스위치는 여기에다 갖다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곳에 이렇게 가만히 눌러 있으니까 처음보다 더 많이 웨이브가 지는 것들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 집에 계시거나 아니면 사업장에 나와 계시거나 이동 중에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사장님들이 사장님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따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얼굴이가 전혀 달라지죠. 얼굴이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굳이 얼굴 관리를 시간 들여서 하지 않아도 틈틈이 얼굴이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좋아진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 귀 뒤에가 있어요. 귀 뒤에 보면 예풍이라는 경혈점 이름으로는 예풍이에요. 예풍인데 그냥 뒤에다 갖다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갖다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또 여기도 얼굴 전체가 움직이죠. 얼굴 반쪽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게 보여지시죠. 그래서 귀 뒤에도 하시고 귀 앞에 알려드린 요것도 진행을 해보시면 아까 진짜 한의사 선생님이 책에 써놓으셨던 거기에 포인트를 제가 지금 이 미세전류기로 잡아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끝부분에 그 영상 맨 끝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귀보래, 이게 귓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이 귓바퀴 돌아가는 여기 부분에 여기가 막힌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러면서 여기도 잘 풀어주세요 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풀어주시고 귀에 주변에 있는 걸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푸시면 얼굴 쪽에 느껴짐이 오는 데가 포인트가 있어요. 얼굴 쪽에 느껴지는 포인트가 여기에도 있고요. 귀 뒤에, 그다음에 귀 뒤, 그다음에 귀 앞. 그래서 그 영상 내용이 이 영상 내용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머리 두피를 푸셔야 돼요. 두피. 이명난청이 있고 메니에르병이 있다거나 이석증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다 어디를 푸셔야 되냐 그러면 두피를 푸셔야 되는데, 두피를 풀 때 반드시 모상건막을 먼저 푸셔야 옆에 있는 축두근이 풀려요. 축두근이 풀려야 교근이 풀립니다. 자, 교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안 깨물었을 때 깨물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깨물었을 때 쏙
쏙 들어가는 여기가 얼굴 신경이 두 개가 있는데 3차 신경하고 안면 신경이 있어요. 그 두 개의 신경이 여기에서 크로스를 해. 그래서 얼굴을 나는 성형수술한 것처럼 정말 작고 예쁘게 늘어진 턱선이 없도록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를 푸셔야 돼. 여기를.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T자봉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데다가 이런 데 상에다가 이렇게 걸쳐 놓으시고 팔 뒤꿈치를 이렇게 넓은 면으로 해서 여기를 갖다 고이세요. 이렇게 고이고 계시면 돼요. 고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 작은 부분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뒤에 있는 동그란 부분을 하셔서 교근 라인을 이렇게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얼굴이 개선되는 것을 매일매일 놀랍도록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모상건막이 열리면 옆에 두에게 축두근이 열리고 축두근이 열리면 교근이 열리고 교근이 열리고 나면 뭐가 열리냐 그러면 흉쇄유돌근이 열려요. 흉쇄유돌근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도 하나 잡히고 여기도 하나 이렇게 잡히죠. 그래서 양쪽을 비교했는데 저는 오른쪽이 살짝 크죠. 그러면 여기가 딱딱하게 뭉쳤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나와 있는 쪽을 주로 많이 해주시면 목의 각도의 균형을 세우면서 목이 편안해져요. 목이 뭉친 사람의 99%는 아픈데 목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아픈 증상의 99%는 사라지겠죠. 그럴 때 키포인트 하나가 어디다? 목 주변에는 흉쇄유돌근을 푸시는 거. 그래서 여기 흉쇄유돌근을 푸는데 이렇게 갖다 대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을 하실 때는 왼손으로 풀고 왼쪽 목을 하실 때는 오른손으로 푸시면 돼요. 같은 방향에 있는 걸 푸시면 손이 저려요. 저는 왼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하기 위해서 밴드를 묶어서 왼손으로 오른쪽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살짝 옆으로 딱 도시면 여기 흉쇄유돌 근육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 딱 갖다 찔러 넣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가동 범위가 느껴지고 흉쇄유돌근은 뇌로 가는 경동맥의 80%가 흐르는 곳이에요. 그럼 피의 80%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20%는 뒤통수에 있는 추골동맥으로 20%가 뇌에 공급이 되고 80% 피는 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고 라방을 하실 때 그냥 우리 라방할 때 어떤 라방을 들으시던 미세전류기로 자기 자신을 푸시면 너무 좋겠네. 한 30분 정도 투자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이 부분에서 살짝만 뒤로 갑니다. 살짝만 뒤로 갔더니 어깨가 들썩들썩 하죠. 어깨가. 여기는 사각근이라는 근육 이름은 사각근이고 사각근의 근목을 뚫고 나가는 3개의 신경이 있어요. 그 3개의 신경이 뭐냐 그러면 견갑상신경, 견갑배신경, 장흉신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견갑상신경은 저 등 쪽에 있는 능형근이라는 날개축지의 능형근 이것을 지배하는 근육이에요. 그 다음에 이 견갑 두 번째에 있는 견갑배신경은 극상근, 극하근이라 그래서 여기 어깨에 있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짝 뒤로 가면 등에 있는 견갑골, 날개축지가 움직이고 살짝 앞으로 가면 어깨가 들썩들썩 거리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으로 오시면 장흉신경이라 그래서 이 전거근, 옆구리살을 떠는 그 장흉신경이 3가닥이 지나요. 그래서 이렇게 목식호흡이 된다거나 옆구리가 이렇게 떨리거나 살짝 팔로 가는 신경이 보인다거나 그래서 여기에 신경이 엄청 많이 지나기 때문에 상완신경총 그래서 여기에 신경 다발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징여나요. 등짝도 지배하고 어깨뽕도 지배하고 옆구리 살도 지배하고 팔뚝살도 지배하고 그 다음에 배까지 움직이는 미주신경. 제가 지금 미주신경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미주신경을 딱 건드렸더니 어때요? 배가 이렇게 움직이죠. 다 목에 있어요. 미주신경도 목에 있고 견갑상신경, 배신경, 장흉신경 그 다음에 팔로 가는 완신경, 머리로 가는 목으로 가는 경신경.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상완신경총이라고 해서 신경총 다발이 지난다. 그럼 제가 생체 전기는 신경을 건드리고 신경은 누구를 움직이게 해요?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근육이 수축이완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전신의 혈액 흐름을 좋게 한다. 이게 공식이에요.
생체 전기는 신경을 건드리고 신경이 신호를 받으면 650개 근육한테 신호를 보내서 650개 근육 속에 들어있는 주로 정맥을 이완수축시켜서 결국은 전신의 혈액을 돌게 하는 게 기본인 그 공식이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막 움직이죠.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혈액순환이 된다는 이야기고, 650개 근육이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운동 효과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밖에 나가서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목에 있는 요 신경을 편안하게 이렇게 포인트를 누르셔서 내가 살짝 내가 내 거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목이 풀리면 어디가 풀려요? 99% 환자들이 다 좋아지는 결과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얼굴도 통통통통 예뻐지고, 귀 앞에, 귀 뒤에, 그다음에 귀 바퀴에 있는 여기 자기 포인트 찾으세요. 오늘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명 난청을 완치한다 라고는 책의 한의사 말씀이 저는 이 미세입자 원료기를 통해서 증명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오늘은 이명, 난청, 메니에르, 이석증 이런 귀에 관련된 것들은 주로 이쪽 라인을 푸는데 모상건박도 풀어야 되죠. 뭘로 풀어야 돼요? 헤어큐로 푸셔야 되겠죠. 두 번째, 헤어큐가 혹시 없으신 분들은 요 T자봉에 요 뾰족한 거 있지요? 요 뾰족한 거를 두피 전체에다가 계속 살살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상견막을 푸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측두근을 꼼꼼히 한 땀 한 땀 푸시고, 그 다음에 귀 앞에 있는 여기 턱관절 라인에 있는 데를 하시면 얼굴 반쪽이 움직이는 거 보이셨죠? 그 다음에 귀 뒤에 있는 혈자리 이름으로는 예풍인데, 여기 예풍이라는 자리를 갖다가 딱 꽂아 놓으시면 또 얼굴 반쪽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고, 거기를 다 풀고 나면 어디를 풀어요? 흉쇄 유돌근 풀고 사각근 풀고, 푸는데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살짝만 갔다가 오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쇄골 라인이 있으니까 쇄골 라인도 한번 다 이렇게 지나가 보세요. 쇄골 라인을 지나가 보시면, 지나가기만 하는데도 제 팔을 보실래요? 앞으로 자, 쇄골 라인을 따라서 살짝 팔을 벌리고 있을게요. 그래서 제 손이 쇄골 라인을 따라 가는데 팔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제가 팔로 가는 모든 것들은 여기서 해결합니다. 팔로 가는 신경들이 3개가 있어요. 팔에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죠. 근데 대부분 약속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그래서 약속하는 척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그렇게 외웠어요. 척골신경은 새끼손가락 라인으로 나가요. 여기에서 나간 신경이 새끼손가락으로 나가는 척골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중신경이 있어. 정중앙으로 간다는 정중신경이 있고, 요것 봐라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죠. 두 번째 손가락으로 요걸 요골신경이라고 하는데, 그 팔로 가는 모든 신경의 뿌리가 어디다? 목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팔에 있는 신경 중에, 팔에 있는 질환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어디다? 이쪽 사각근 라인 쪽, 쇄골 라인 쪽을 먼저 신경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꼼꼼히 손도 지나가 주시면 효과가 훨씬 더 빨라서 고생하는 시간이 단축되고요. 저한테 엘보 환자들이 굉장히 1년 넘게 가서 치료해도 낫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안쪽에, 팔꿈치 안쪽에 오는 것은 골프 엘보고요. 여기 엄지손가락 라인을 많이 쓰시는 분, 칼질 하시는 분, 아니면 대패질 하시는 분, 나사 조이시는 분, 뭐 뜨개질 하시는 분들은 다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을 많이 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 요게 곡지혈이라고 수삼리라는 혈자리 이름이에요. 여기에 이제 아픈 엘보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테니스 엘보든 골프 엘보든 테니스 엘보든 결국은 그 엘보, 팔 가는 곳의 신경을 좌지우지하는 친구는 누구다? 여기 사각근의 근복을 뚫고 나오는 요 신경이에요. 요 신경, 팔로 가는 신경. 그래서 아침에 라방을 들으시면서 주로 목 쪽, 쇄골 라인 쪽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뇌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의 혈액이 순환이 좋아지면 뇌 속에 산소 공급이 너무 잘 되죠.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빈혈이란 뜻이에요. 빈혈. 그래서 늘 얻고, 늘 뇌가 맑지 않고, 늘 뇌가 장충단
공원이에요. 안개 낀 장충당 공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호흡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뇌척수액이 어떻게 된다? 뇌척수액이 만들어져서 꼬리뼈까지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뇌척수액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뇌가 말라붙어요. 그래서 오는 질환들이 정신적 우울감, 정신적으로 늘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이 허전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가? 피가 뇌에 공급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심장은 제2의 뇌고요. 장도 제2의 뇌예요. 그래서 장하고 그중에 심장하고를 잘 도와주는 친구가 목 쪽에 있으니까 사장님들이 이렇게 하셔서 요거하고 요 사이즈 중에 더 큰 사이즈가 더 많이 뭉친 곳이니까 그 뭉친 곳을 더 많이 자극시켜 주시면 사장님들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경추 풀기 알려드렸죠. 요 뾰족한 거를 요 뒷부분에다 갖다 놓으시거나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헤어큐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 갖고 누워 계세요. 누워 계실 때 1단 정도에 해주세요. 헤어큐는 헤어 전용이지 바디용이 아닌데 헤어큐를 갖다가 여기다가 맨살에 닿으면 조금 따끔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끔거리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1단 정도의 단수를 맞추시고 요거를 상경추 라인에다 갖다가 딱 붙이신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누우셔서 내 머리 무게로 도리 진행하시면 상경추하고 경추 3, 4, 5번 라인들이 찌그덕 아니면 이렇게 빡빡 소리가 나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깊이 있게 이렇게 풀린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상건막을 풀 때 제일 좋은 거 뭐예요? 이걸 탁 올려 놓으시고요. 침대 프레임에다가 요 꼭지를 대세요. 누우신 데서.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모상건막 마사지가 그냥 되겠지요. 그래서 모상건막 마사지는 헤어큐로 하시면 이 T자는 침이 한 개밖에 없지만 헤어큐는 침이 37개예요. 37개가 초당 258번에 침을 놔주는 효과가 있고 얘는 조그만한 거 한 개가 초당 7.7번이에요. 얘도 7.7번을 자극을 주지만 헤어큐는 37개이기 때문에 258번의 자극을 초당 받습니다. 그래서 모상건막은 딱딱하고 질겨요. 혹시 알아요? 떡심이라고? 고기 사시면 떡심 있지요? 떡심처럼 질긴 곳이 백회 모상건막이고요. 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뼈와 근육을 연결했다 그래서 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잘못 얘기하면 건이네요. 건이. 그죠? 모상건막은 딱딱하고 질긴 곳이다. 그래서 굉장히 바닥바닥하게 힘껏 풀어야 된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있어서 수기로 풀 때는 세상에 조금 한계가 있지만 헤어큐 258번을 초당 이렇게 자극시켜주는 헤어큐로 이렇게 침대 매트리스 프레임에다가 해놓고 10분만 있으면 얼마나 많은 침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상각막이 풀린다는 이야기는 전신의 경락이 풀리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여기 매일 쇄골 라인 전까지는 계속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은 한번 푼다고 해서 계속해서 풀리지 않아요. 늘 긴장하고 늘 생각하고 늘 열심히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자주 뭉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디용으로 가지고 다니다가 수시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수시로. 오늘은 이명, 난청, 메니에르 이석증 포인트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뇌로 가는 혈액의 80%가 흐르는 경동맥 알려드렸고 뇌가 혈액이 잘 흘러가면 뭐든지 다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피를 공급하는 길을 뚫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똑같이 있는 사각근 라인을 풀면 사각근은 공식이에요. 배꼽 앞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여기에서 푼다. 배꼽 앞뒤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나는 허리가 아파요. 그것도 배꼽의 앞뒤에서 일어나는 허리 통증이죠. 나는 어깨가 아파요. 어깨도 마찬가지죠. 나는 늘 뒷목이 뻣뻣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현상은 뒤쪽에 나타나기도 하고 허리에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을 컨트롤하는 모든 신경은 우리 사장님들이 팔만 살짝 뻗치면 늘 누구든지 닿을 수 있는 여기에다가 모든 스위치 이 단자함을 심어놨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사장님들 몸속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질환별 어떻게 할 건지 또 하나 테마를 잡든가 아니면 사장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중에 한두 개를 선정을 해서 이 질환은 이렇게 포인트로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해서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